뭐 이제 항상 고정 섹션이 됐죠. 지금은 이재명 시대. 이재명 시대. 네. 네. 이제 공식 용어는 지금은 이재명인데 새날이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네. 제너레이션 시대. 네. 자, 소녀시대는 영어로 걸스 제네레이션. 네, 그렇죠. 그래서 JM 시대인데 이따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근데 어제나 어떤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부 이름은 국민주권정부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별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근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정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네. 공식 선포를 한 거예요. 국민주권정부라고. 네. 저는 근데 저거 소심하게 말씀드리면 반대합니다. 네요.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후보 본인의 어떤 의지가 투영된 거죠. 근데 저기 언론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주권 정부라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이긴 한데 보통 언론은 이제 두 글자 내지 세 글자를 입에 안 원하잖아요. 붙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글자가 되면 언론이 보도할 때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느껴서 그냥 이재명 정부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예, 예. 지금 호남 지역 어제부터 돌고 있는데 어제는 전남 그리고 오늘은 전북 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저 맨 위에 이 사진 있잖아요. 저기가 여수일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네. 오른쪽 상단에 세 끝에, 번씩 네, 네. 보여요. 그러네요. 저기가 네, 네. 이순신 광장이에요. 이순신 광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원균이었던 윤석열한테 여기 지금 다시 이순신이 컴백한 상황이에요. 생긴 것도 지금. 원균이랑 윤석열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네. 심지어 성도 똑같아. 이순신, 이재명. 메가패스 장군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게 어떤 에너지를 받고 가는 거냐면 TK에서 반응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경남으로 갔다가 전남, 전북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적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반응이 엄청나서 대구에서부터 대박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 에너지 받고 가는데 와 어제 이재명 후보 연설 중에서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네. 비 온데 사람이. 근데 비 있었나? 우산 쓰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를 아. 환영하는 인파 때문에 네. 본인이 감동을 먹은 거야.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큰절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와나 감동 받을 만하죠. 네. 국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네. 당연하죠. 느낌이 잘못해서 저라는 거고. 매번 네. 4년마다 2년마다 저라는데. 네.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날개 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후보나 민주당 캠프에서는 자만하면 절대 안 되고 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덜컥수 걸리면 안 되고요. 우리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계속 걱정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신나게 가야 돼요. 네. 그렇다고 저쪽을 막 조롱하는 그런 신남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잘 알려가지고 예를 들면 한 60% 받을 거 우리가 노력해서 한 2% 더 받자 이런 노력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후보 등록한 첫 주가 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에 2주가 남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데 오늘 돌발 상황 좋은 일 김상욱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금은 현 의원이긴 하지만 무소속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된 보수주의자라면서 어제 오늘 익산에 네, 익산은 네. 익산역 동부광장에 나타났어요. 와, 저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반겨준 것도 고마웠겠지만 그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이 박수 쳐준 게 네. 그 진짜 마음이 많이 동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좀 빨리빨리 결단하시길. 네. 네. 현기증 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지금 뭐 김상욱 의원도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나 이재성한테 안 갈래. 민주당으로 갈래를 그냥 표시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울산의 전운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저런 감동은 늘박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이 대선 국면에서는 저쪽에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상황 이따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근혜 이재명 지지설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해를 지금 이렇게 불려가는 과정이라서 네. 엄청 큰 이쪽 대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상욱 의원 여러분 그 내란 과정에서는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저게 보수주의했던 모습 보여준 건 맞아요. 네, 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나오는 날이죠.
일단 3자에서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이니까 22% 포인트 정도 앞섭니다. 근데 저게 갤럽 기준 최고치 돌파한 겁니다. 양자도 아니고 삼자입니다. 네. 지금 갤럽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갤럽 기준 첫 과반을 돌파했다의 큰 의미를 두시면 될 과반 거예요. 51%. 네. 여론조사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은 이재명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갤럽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PK에서도 김문수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울경에서도 네. 물론 저거는 제대로 안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표.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게 보수 진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 정도면 진짜 보수 진보 중도까지 다 네. 골고루 다 온다고. 골고루, 네. 예. 저거 쉽지 않았고 지금까지 내란 국면에서도 보수 과표집이 심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네 윤석열 지지율이 아니 탄핵당한 놈 지지율 조사하는 그 엉터리 같은 여론조사 기관도 있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갤럽을 왜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 꽃 소개를 한다. 그러면 야 그거 니들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 니들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공신력이나 저번에 엊그저께 그 홍준표가 자기들 경선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거 갤럽만 본다. 갤럽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지금 대구 경북은 34대 48, 부울경은 41대 39 네. 오. 앞섭니다. 제가 봤을 때 저기서 한 5% 정도 빼면 실제 득표율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목표는 부울경에서 특히 부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50%로 잡고 뛰는 느낌이야. 지금 다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있죠. 공식 선거운동이 약 3주쯤 됩니다. 네. 근데 공식 선거운동 들어갈 때 지지율 갖고 그 한 3주쯤 되는 시간에 지지율이 뒤집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우리나라 역사상. 자, 그래프는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3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 첫 주 같은 시점. 이재명 후보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34%였습니다. 지금 51%입니다. 네. 와. 3년 만에. 야. 22년도에 저런 숫자가 나왔던 이유도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언론이 만든 그 이재명 악마화 맞아요. 가짜 그리고 뉴스. 이제 네. 윤석열 영웅 만들기 이런 작업들이 네. 다 반영된 결과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는 안정감 가지세요. 조급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지자분들 한 명 한 명이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자. 예. 누군가가 이재명 후보를 막 욕하고 있으면 화내지 말고 네. 설득을 시키시고 한 표라도 그런 분들은 설득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투표장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그러니까 그 부산의 정명희 의원이 그 구청장이 네. 욕하는 사람한테 네, 네. 큰절했다고 큰절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절하는 게 힘들다면 그냥 악수 손잡아 주거나 안아 주거나 하면 됩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도 보여드려야죠. 우리 여론조사. 나도 저기 지금 돈 내고 있으니까요. 내 거잖아요. 자 오늘 일단 정당 지지율 보면 51.9대 30.6, 21% 포인트 정도. 네. 엄청나죠 지금. 요거 근데 2,000명 전화 면접이에요. 자동답 아니고 자동답. 전화 면접 네. 2,000명이 물어본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요. 자, 그 다음 건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3자입니다. 조그맣게 무덤처럼 돼 있는 핑크 여기 오렌지 색깔이 이준석이고요. 자, 이재명 후보 52.0, 김문수 28.4, 이준석 7.4. 야. 전화 면접 2,000명짜리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보다 높다. 저 2,000명 중에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이 계신 거야. 네. 이준석보다 인물이 없다가 더 이겼네. 더 많이 이겼네. 투표할 인물이 없다. 그런데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후보 55.7로 올라가고요. 오. 김문수 후보 32.7 이렇게 됩니다. 이준석으로 했을 때는 훨씬 좀 더 떨어지고요.
이준석의 득표율이. 이준석 지지자들이 오히려 김문수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건데. 23%포인트 정도 네.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건 그 다음에 있어요. 당선 가능성. 지지하든 안 하든 누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71.7%만 가. 네. 저 여론조사 확률에서는요. 이야. 70%면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소위 수구 기득권들의 저항이 줄어들어요. 에이 되겠네. 네. 에이 말 조심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공무원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재명 정부를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되는 과정이죠.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진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무덤이 안 나오네요. 네. 없는 걸로. 저 디자이너가 좀 너무하네. 이상하게 좀 예쁘게 아이콘으로라도 좀 넣어주지. 71.7%. 예. 자,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만하자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거인 여론조사 꽃이나 갤럽이나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좀 내가 싫어하는 그 여론조사들은 여전히 무난 장난질, 순서 장난질 같은 걸로 저번에 뭐 얼마 전에 주말에 뭐 저 후보 등록금 첫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 있잖아요. 보수가 160명이 많아. 그래놓고 지금 뭐 160명이 많은데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차이로 따라갔다고 추세를 만들려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여론조사 컷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짓이 명태균 하는 짓이잖아요. 후보님 다 따라왔습니다. 네. 다 따라잡았습니다 하면서. 막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갤럽이나 여론조사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를 다 합친 곳이 있어요. 경향신문인데 이 헤드라인 이겁니다. 244개를 다 분석해봤어. 244개를. 이번에 진짜 이거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재명 49.3, 김문수 25.1. 그리고 김문수가 많이 끌어올려지긴 했어요. 이제 보수 후보로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결집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금 5월 12일 날 최신 지지율이 이재명 49.3, 김문수 25.1, 이준석 5.7.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저거 그 김문수 올라가는 거는 지금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단일 후보가 아니라 저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긴 하죠. 네. 내가 한덕수 지지했더라도 뭐 그냥 이번 찍어야지 이런 뭐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3대 여론조사 지지율도 있어요. 3대 여론조사. 여기 보면은 갤럽, MBS 리얼미터를 3대 여론조사라고 하고 그 바뀌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4월 달에는 이재명 38이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재명 49, MBS. 뭐 50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가상 대결 추정 지지율이에요. 이재명과 김문수 5월 12일 현재 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김문수가 꾸준히 쫓아 올라가야 돼요. 추세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실상 대선은 2주 조금 더 남았다.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뭘 노리냐면은 민주당 또는 이재명 후보의 실수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구도라든지 지지율이 출렁출렁거리기 시작하면 일단 지지자들이 불안해하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네, 우리가 딱히 크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 자체가 조급해져 가지고 더 그건 또 무리한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캠프에서 뭐 이렇게 예전에 형수와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끌어내 가지고 네. 그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첫 번째 버전이고 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서 더 심한 말들이 계속 나올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계속 그렇잖아. 무슨 뭐 법카 이야기하고 법카이, 네. 내용 들어가면 내용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무슨 뭐 주변에 사람이 죽지 않았냐. 그거 다 옛날 얘기. 열받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 잡고 사생활 캐고 그렇게 죽이는 거지.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위해 죽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걸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죽냐고요. 본인들의 문제를 별건수사로 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위를 괴롭히고. 네. 네.
자, 그리고 삼자 대결도 있습니다. 삼자가 완주할 경우에 이재명 47.6, 김문수 28.4, 이준석 5.5. 아직까지 여론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제가 한 2, 3개월 전에 했던 얘기가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한 60% 정도로 봐도 되지 않겠냐.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어떤 흐름을 보면 한 55%를 목표로 뛰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선 득표율이 50% 이상 넘어가면 적어도 3선 정도는 해줄 수 있게끔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요? 과반 득표하면은 자동으로 대통령 3번 하게. 근데 지금 나이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요. 아까 3년 전에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도 있었잖아요. 네. 모든 기록을 본인이 깨고 있어요. 기록 경신하고 있다고. 네. 결국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만 실수 안 하면 돼. 이 싸움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좀 안전빵으로 가면은 또 이재명 또 무슨 뭐 사이다 뭐 잊었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할 사람인데 그런 게 페이스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땐 그래 주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가 찍건 안 찍건 상관없이 잘할 것 같아라는 이미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 극우 유튜브나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그런 불안감이 벌써 올라오죠. 이재명 진짜 잘하면 어떡하지? 이재명이 진짜 실력 있는 좋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개봉 돌림 제명이 햄이 선택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응원하려면 이분은 뭐 전라도 사투리요 경상도 사투리. 제메이 햄이 선택했으니까 묻지도 따지죠.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사투리 배운 거예요. 김상욱 화이팅 울다가 웃다가 털나뒀어야 하셨고요. 자, 김병철님 출첵.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받아 가려고 출근했습니다. 크크크. 새날의 쌍두마차 포나님 야수님 두 분 콤비 너무 좋습니다.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오동현도 화이팅, 귀요미 요정 채본 말해 뭐해 크크크. 감사합니다. 자, 소나무님 감사드리고요. 구자형님, 우리는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피며 이재명 후보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님, 이재명 만세, 지금은 이재명 시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섹션 끝.